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네, 오늘 또 이제 금요일 장 마감했습니다. 되게 익사이팅하게 한 주를 좀 보냈는데, 월요일 날만 하더라도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여러분들 이제 공포에 좀 떠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다행히 이제 시장이 다 올라오면서 양호하게 한 주가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주 기세를 몰아서 이제 다음 주도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저도 같이 한번 기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식 매매하는 데 있어서 좀 팁을 공부를 해보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주식 매매 노하우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D님이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셔가지고,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을 딱 봤을 때, 그때 사실은 이제 사고 싶은 생각이 들자마자 사는 게 이제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매매 타이밍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고 싶은 종목을 봤을 때 언제 사는 게 좋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전에 여러분들께 매수 추천 문자 보내드렸죠? 무료 문자 보내드렸는데, 거기에서 종목을 말씀드렸던 기아차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아차 같은 경우에 이제 호재성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제 국내외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해외 쪽에서 이제 호재성 내용이 나온 거는요, 미국 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이제 7,500달러인데 이거 12,500달러로 상향시키는 법안을 이제 상원에서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더 큰 이슈는 이제 GM, 그동안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로 공장을 셧다운 했었죠. 공장을 못 돌리던 GM이 다시 공장을 재가동한다라는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좀 풀리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좀 깃들면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장 출발하자마자 여러분들께 이제 메시지를 보내드렸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요 자리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바로 보낼 수 있었던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동안에 회사는, 주가는 고점 찍고 이제 쭉 떨어진 이후에 그다음부터 이제 거래량이 완전히 죽으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요 좁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였어요. 이 박스권 안에 움직였는데, 그동안에 주가가 계속 3개월 연속 횡보를 하면서요, 일단은 에너지를 응축을 해놓고 있는 모습이고, 이거는 호재성 내용만 나오면 에너지가 응축됐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다 라는 판단 하에 이제 오늘 오전에 장 출발하자마자 호재성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매수 사인을 보내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는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진 않죠. 거래량도 없고 이러면은 시장에 관심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그 종목을 딱 봤을 때 이런 모습이 보일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은 급등이 나올 때나 급락이 나올 때, 이럴 때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예를 들면 10명 중에 8명, 9명 정도는 내가 이제 보는 종목인데 그 종목이 급등이 나오면 마음이 급해지기 때문에 빨리 사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급등세가 나오고 있을 때 이제 내가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봤는데, 이게 이때쯤에 봤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사실 이렇게 이제 급등이 이미 나온 상태에서 내가 이 종목을 봤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타이밍을 잡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급등이 이미 나온 상태에서 따라잡아도 되나요? 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봤을 때 너무 좋은 내용이 나왔고 대형 호재가 나왔어, 그리고 너무 좋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요, 이미 여러분들이 봤던 그 지점이 주가가 이미 10% 이상 급등이 나오고 있으면 그날 사지 말고 그 다음날로 매수 타이밍에 넘겨라. 물론 그 종목이 너무 좋은 내용이 있는데 막 매매 공방이 있으면서 마이너스 10% 이상 받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플러스 4%나 5%대까지 내려온다 라고 했을 때는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내가 본 시점이 10%인데 그 시점부터 장 마감할 때까지 10% 이상에서만 계속 움직이다가 마감이 됐다라고 하면, 일단은 그 종목을 꼭 사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나는. 근데 그 당일날 사지 말고 며칠만 더 지켜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온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지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며칠만 더 그 종목을 추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지점이다 싶은 지점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 같은 경우에 이날 만약에 따라잡지 않는다면 이제 언제 타이밍이 나올까라는 부분인데요, 종목마다 타이밍은 다르게 나오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 더 급등이 나와버렸어요. 더 급등이 나는데, 사실 어제 안 잡았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와버리면 이 종목은 내 손을 떠났다, 떠난 버스 뒷공문을 쳐다보지 말고 새로운 버스를 기다리자라는 의미에서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급등이 나온 상태에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 잡았는데 그 다음날 또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웬만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매수 타이밍을 줄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찾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일단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안전한 매매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죠. 왜냐면 급등이 나왔는데 쭉 떨어지면서 마감이 돼요. 자, 이러면 며칠만 더 기다리면 나한테 기회가 올 수도 있겠구나 싶은 모습이 연출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며칠 더 추적을 해보시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기회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빠진 이후에 며칠 더 지켜보니 이렇게 뚝 떨어지는 날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바로 이렇게 뚝 떨어질 때 이날 종가나 아니면 그 다음날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가 있죠.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쭤보실 분들이 있죠. 근데 떨어지면 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여쭤보실 분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산다는 가정하에 타이밍만 잡아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판단은 각자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떨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고점을 찍고 완전히 이제 추세가 하락하는 건지, 아니면 단기 조정 나온 다음에 다시 올라갈 생각인 건지는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이슈를 보면서 각자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이제 한 가지 가정을 해놓은 거죠. 나는 이 종목을 꼭 잡아야 되는데 언제 잡는 게 좋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쭉 떨어지죠. 떨어지면 이때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죠. 이때 매수 일부 하고 그 다음날 장중에 추가적으로 떨어질 때 매수를 하면 된다. 여러분들이 이때 못 잡았던 부분에 대해서 며칠, 한 1, 2주 정도 기다리면 여러분들이 못 잡은 가격보다 더 싼 가격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웬만해선 다 찾아오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게,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상당히 이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에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에 또 한번 볼게요. 주가가 쭉쭉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나는 이 종목이 떨어질 때 꼭 사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가가 떨어질 때 이야기를 좀 해보면, 그러면 자, 이제 두 번째, 이런 경우는 많이는 없는데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좀 많이 나타납니다. 떨어지는 상황에서 잡고 싶을 때는 언제 잡는 게 좋을까요? 라는 부분.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치 투자를 해본 경우가 이 종목은 무조건 나중에 갈 수밖에 없어. 근데 최근에 어떤 악재가 생겼든 간에, 아니면 수급적으로 그냥 계속 수급 요인으로 계속 빠진다거나, 이럴 경우에 자, 떨어지는 종목은 난 싸게 사고 싶은데 이럴 때는 언제 타이밍을 잡는 게 좋을까요?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이 종목 이제 하이닉스, 5월달에 하이닉스의 모습인데요. 자, 하이닉스를 예전에 사고 싶었는데 디램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가기만 해서 못 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이 떨어질 때만에 기다렸던 거야. 근데 이렇게 뚝 하고 지지라인인 13만원을 한 방에 이탈을 하면서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 이때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럴 때는 옆에 밑에 거래량을 한번 봐보세요. 거래량을 봤을 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되면, 거래량이 적다면 사실 이럴 때가 매수의 타이밍이 됩니다만, 근데 거래량이 많을 때는, 이때는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더 싸게 잡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투매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지라인 이탈하면서 오히려 들고 있는 사람들이 패닉셀을 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많은 거래량이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섣불리 이때 잡는 것보다 오히려 며칠 더 기다리면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이야기죠. 정확한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기다리는 게 낫다라는 거고요. 자, 기다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래도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수급이 꼬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하락세가 나타나죠. 쭉쭉쭉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저점 어디선가 잡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러면 저점을 잡고 어느 정도 주가가 안정세를 찾는 지점, 즉 거래량도 없고 주가도 어느 정도 올려놓은 상태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저점 매수를 할 생각을 하기보다는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난 걸 확인한 다음에 타이밍을 잡는 게 좋다는 건데요. 그 안정적인 흐름은 뭐냐? 그래서 하락 추세를 꺾였죠. 그래서 역배열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부터. 자, 파란색이 21선, 빨간색이 5일선인데요. 그래서 저점을 잡고 지수가 올라오는 것 같죠. 하지만 바로 위에 21선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21선과 5일선이 수렴이 된 이후에 위로 올라왔을 때, 이럴 때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이 정확한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 매수를 하기보다는 시간이 흘러서 어느 정도 이 급락세가 진정이 되고, 그리고 지수가 어느 정도 다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부분이 확신이 드는 지점, 이런 지점에서 매수를 나서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봤을 때, 근데 그 종목이 너무 급등이 나오거나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때 이제 바로 사고 싶은 생각이 들 때 바로 매수에 가담하기보다는 며칠 동안 추가적인 주가의 흐름을
추적을 하고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은 지점을 찾는 게 가장 좋은 매매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그 매매 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화이팅 하시고요. 모두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대바이!